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하려면은 누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는 법은, 부모가 행복하지 않는데 자녀가 행복하다? 예, 100만 명 중에 두세 명? 나머지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부모의 마음은 모두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지요. 맞습니까?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세계 공통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는 먼저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강의의 전체의 핵심 포인트는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역할.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은 자녀가 행복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제대로 양육되지 아니야. 그런데 부모의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은,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은 적극적 부모 역할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달라질까요?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먼저 부모가 행복하면서, 부모가 행복한 건 뭐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부모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부모 역할은 언제까지 부모예요? 아들이 70세다. 그래도 90세인 부모는 부모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평생 인간 발달 단계를 제대로 좀 아실 필요 있다. 누가? 부모. 그래서 태내기부터 시작해서 태내기 우리 아이 부터 시작해서 쭉 성인 후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선이 없네요. 여기서 꼴꼬닥 하는 거죠. 네. 네. 여기서 꼴꼬닥 하는데, 저는 인생 주기를 이제 120살로 보고 설명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120살까지 사실 겁니다. 120살 넘게는 못 살아요. 성경은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 네, 120살. 자신 없나? 여러분, 내 삶은 내 의지에 따라서 연장된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120살까지 산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저는 120살까지 삽니다. 살지 안 살지 그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청년같이 살겠다. 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단계별로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우리가 거의 여기 이후로는 잘 안 볼 것 같습니다. 왜? 여기까지만 잘 가면은 여기는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네. 천국이라서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가 중요하죠. 그때부터 어떻게 양육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네, 부모. 부모 중에 엄마, 네, 엄마를 용어로는 주 양육자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중에서 엄마가 안 계시면 낳고 엄마가 안 계시면 주 양육자는 아빠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중에 주 양육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 주 양육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나중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텐데요. 프로이드에 가면 가능할 텐데, 부모가 함께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성에 따라서 아빠는 남성이고 엄마는 여성입니다. 근데 자녀가 여성인데 어떤 여성으로 자랄 것인가, 자녀가 남성인데 어떤 남성으로 자랄 것인가는 아빠, 엄마의 역할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내 아이, 여자아이와 내 남자아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언제? 영유아기. 영유아기 때 거의 결정난다. 영유아기 때 거의 결정난다. 지난번에 제가 모죽 이야기했죠. 예. 4, 5년간 40cm밖에 안 자라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5년의 길고 긴 기다림, 모죽 대나무 뿌리죠. 뿌리가 이렇게 돼요. 4년 동안 모소 대나무는 땅속에 수백 해배에 이르는 뿌리를 뻗치고 있던 것이다. 수백 평방미터. 수백 평방. 여기서 저기 예. 저 유원지만큼 뿌리를 깊이 내렸다. 상상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런 역할을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님. 적극적 부모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항상 영유아기가 가장 중요하다. 모죽의 4, 5년간 이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영유아기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미 아동기나 청소년 초기에 있는 친구라면은 시기가 지났는데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죄송하지만은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잘할 것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엄마들에게 가서 그 자녀가 이 시기에 자녀를 둔 엄마에게는 여러분들이 뭘 가르쳐 주셔야 될지, 뭘 알게 해야 될지를 배우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거 아는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 중에 배울 게 많지만 그 중에 제가 살아보니까 핵심적인 그리고 많은 책을 읽어보니까 강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 그것만 잘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시기의 부모 역할은 이것만 해라 라고 강조하실 적에 그것만 잘하면 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나머지 부분도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론적인 모든 건 다 설명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인 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아이 키워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할 거니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강의하시러 가실 적에 그것만 강조하셔도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가셔서 그것만 강조하십니다. 그게 바로 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인간 발달 단계가 이렇게 발달되는 겁니다. 신체만 발달할까요? 신체만 발달합니까? 아닙니다. 머리도 커지고 머릿속 안에 있는 인지도 발달하고, 그죠? 예, 마음에 있는 심리, 정서도 발달하고, 사회성도 발달하고, 다양한 발달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발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잠시 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사실 발달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5, 6세로만 있다면은 나이는 점점점 가는데, 세월은 점점점 가는데, 그냥 5, 6세에 멈춰 있다면은 인간인가요? 조금은 아니죠. 예, 그렇듯이 자라야 됩니다. 발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발달의 기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유전에 의해서 발달한다. 그래서 유전자가 좋으면은, 예, 좋은 것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유전자가 좋으면 그 유전자 좋은 유전자대로 자란다. 뭐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 나쁘게 자랐든, 뭐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A로 자라든, B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B로 자란다. 인간이 개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유전적으로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질문하면 왜 자꾸 잘 모르시나요? 맞습니까? 네. 예,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해서 이렇게 유전적으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능력이나 기질이나 행동적 특성은 유전과 관련 없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교육 환경을 어떻게 제공해 주는가에 따라서 발달을 잘하고 못하고 뭐 A라는 모습으로 발달하고 B라는 모습으로 발달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를 발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서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거 맞나요? 틀렸나요? 맞죠? 예. 자, 그러면은 둘 다 맞나요? 둘 다 맞습니까? 한 가지만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네? 자, 유전을 택하신다면 새로 결혼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나요? 맞죠? 새로 결혼하셔야 돼요. 나란 유전자는 변할 수 없고 상대방 성의 유전자의 우량 유전자, 그죠? 좋은 유전자, 박사인가, 대통령인가, 장관인가 그런 사람 찾아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겠죠. 맞습니까? 나는 아니지만은 유전적으로 발달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얘라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네요. 그러면은 아니다. 특별히 인간의 발달하는 가운데 능력이 발달하고 기질과 행동적 특성 이것은 유전과는 관련 없다. 태어나서부터 교육 환경을
주위 환경을 어떻게 제공해 주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생태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 주면은 된다. 인류 유치원, 인류 초등학교, 인류 중학교,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교 가면 인류 인생을 사는 모습으로 발달할 것이다. 이런 환경을 잘 제공해 주는 모습에 의해서 인간이 발달한다. 이건가요? 둘 중에 하나라면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네. 제가 설명을 잘했나 보네요. 네. 어찌됐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3대 7, 2대 8, 1대 9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발달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전인자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만났으니까 내 아이가 나는 발달을 DNA로 본다. 그것이 90%다. 그러면은 사위든 며느리든 다 골라야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교육 환경을 잘 제공한다. 잘 만들어주자. 예.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발달을 연속적인가 비연속적인가로 발달을 정의합니다. 자, 인간의 발달은 연속성이다. 연속적으로 계속 발달한다. 예, 연속적으로 발달한다. 마치 기린이 이렇게 성장. 예. 한 개인의 행동하고 지식이 갑자기 발달하기보다는 점차 발달하고 능력이 축적된다. 이렇게 발달.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능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발달한다. 예. 연속성으로 발달한다. 아니야. 발달 특성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좀 살펴봐야 돼.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가 이렇게 발달해. 그 단계 올라가. 그리고 쭉 내면적으로 숙성시켰다가 다시 또 발달을 해. 이렇게 발달하는 것은 사실은 비연속성이에요. 이 비연속성의 한 예로는 나비. 예. 나비. 이 뭘까요? 애벌레에서 이렇게 나와서 나게 되죠. 단계별로 발달한다. 근데 생물계에는 단계별로 발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발달하는 생물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럼 어떤가? 연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찬성하시는 분? 한 분. 아니다. 비연속성이다. 네. 찬성하시는 분. 그래도 다수설이네요.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 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죠. 헷갈리십니다. 맞아요. 헷갈리실 겁니다. 헷갈리시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연속성으로 자라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떨 때는 이런 단계를 거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경험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 있고 이 경험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내 사고가 정지되어 있다가 내 모든 모습이 정지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도전을 받아가지고 동기에 의해서 갑자기 훅 자라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역시 연속성과 비연속적으로 인간은 발달을 한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발달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발달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부모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도와주셔야 돼요. 맞나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발달을 이런 시각으로 보시고 있다면은 지속적으로 어필하셔야 됩니다. 이렇다면은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은 본인이 스스로 살 때까지 좀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동기부여해서 박차를 가면 또 단계로 올라갈 테고 노력에 의해서도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 자체가 신체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발달은 연속적으로 혹은 또는 비연속적으로 발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발달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발달은 능동적이다 혹은 수동적이다라는 주장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능동적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아동 스스로 탐색하고 발달하고자 하는 뭐를 가진다? 의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하나 지금 책 읽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인지 발달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수동은 아동은 스스로 발달할 수 없으며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책 읽기 도움을 통해서 발달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아빠 책 읽어줘. 나 머리 좋아질 거야. 책 읽어줘.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발달이 이렇다고 생각하나요? 이렇다고 생각하나요? 둘 다. 이제는 다 둘 다네요. 그런데 교육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그것을 다른 이론가들이 설명한 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오늘 설명할 것 같은데요.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발달심리학적으로 봤을 적에 교육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자세보다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 역할은, 적극적 부모 역할은 이렇게 되도록 옆에서 양육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 인지 발달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발달은 누가 양육자가, 주양육자가 아이의 신체 발달을 위해서 영양분을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뭘 먹고 뭘 안 먹어야 될지, 어떤 영양분이 들어가면은 어떤 신체가 발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군가요? 주양육자겠죠. 신체 발달을 제대로 발달을 시키려면은 아이는 적극적인 것, 능동적인 것보다 뭔가요? 수동적이죠. 신체 발달에 있어서는 수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 발달이나 심리 정서 발달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수동적, 때로는 능동적.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함께 하면서 발달을 하는데 특별히 이 발달의 관점을 주시하시고 고민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면은 좀 더 적극적 부모 역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발달을 어떤 기준, 노말이라고 할 때 노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거는 평균치를 말하는, 평균 기준에 의해서 발달을 한다. 평균적으로 발달한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다.
개인이 가진 유전적 특성과 환경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화는 좀 더 빨리 걷고 어떤 영화는 한 살이 한참 지나고서 걷기도 한다. 예. 이렇게 해서 발달을 노말과 또는 개인차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다수의 영화를 관찰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이 기준의 평균치에 의해서 자란다. 평균적으로 발달을 정의하는 개념이고 이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둘 다인가요? 예, 역시 둘 다인가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은요, 다 이 평균에 의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예, 평균에 의해서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평균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균에 의해서 발달했구나. 평균치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어디까지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어디까지를 자라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발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아이는 특별히 다르게 발달하는 경우 있죠. 개인차. 예, 맞아요. 유전적 특성이나 환경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 빨리 자랄 수도 있고 혹은 늦게 자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조숙, 만숙이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개인차로 발달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평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꼭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자란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양자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셔야 된다. 발달의 개념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발달이 어떤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이론으로 정립을 이런 발달 단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멈춰서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갈 수 있다.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예, 유전이냐 환경이냐, 예, 다양한 형태들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발달을 제가 이런 4가지 기준에 의해서 각각 운동 발달,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지각 발달을 한다. 한 인간은 다양한 모습에서 발달을 하는데 조금 전에 4가지 기준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비롯하여서 앞으로 강의를 가셔가지고 어떤 부모가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부모가 질문을 했어요. 내 아이는 3살 난 아이인데 운동 발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운동 발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운동 발달을 제대로 잘 양육하도록 내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런 발달들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아실 수 있을까요? 맞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다 아는 분들이 학자고 교수라면은 여러분 학자고 교수 아니시잖아요. 강사입니다. 강사. 예, 강사 역할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다 전문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10년이 걸리실 거니까 예,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 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 저거 다 모르는데 포기할까? 예, 그것도 아닙니다. 예, 앞으로 10년 동안 하시면 돼요. 하시면 10년 동안. 그럼 언제 돈 벌지? 10년 후에? 아니 지금부터 돈 벌면서 예,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어찌됐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과서를 알려드렸으니 그 교과서를 11회도 가시면은 아마 10년을 1년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인간은 이런 발달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가끔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부모의 질문. 이런 발달이 지체되어 있거나, 그죠? 이런 발달들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아니하고 월등히 발달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는 지능이 이렇게 높은 건지 하여튼 이런 이해도가 있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는 책을 읽는데 책 읽는 속도도 느리고 다른 친구들은 책을 빨리 잘 읽는데 어휘력도 안 좋고 늦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민. 이야기하시면 이 친구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니까 인지가 발달이 잘 돼 있을 테고 이 친구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니까 인지 발달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지 발달은 또 다른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쌓아가는 지식들이 어떻게 활용하실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이 학습이 시작되는 마당에 내 자녀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내 아이 양육을 열심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준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적극적 반대는 소극적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방관도 포함됩니다만은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아까 봤죠? 유전과 환경, 교육 환경 보셨잖아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아이는 달라질 수 있는데 발달 심리에 대해서 잘 몰라. 뭘 발달시켜야 되지? 이 시기에는 뭐가 영유아기 때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몰라. 그냥 내 방식대로 키우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잘 들으세요? 내 방식대로 키우다 보니까 내 아이는 엄마 방식대로 자라요. 엄마 방식대로 자라요. 표준대로 자라지 아니하고 엄마 방식대로 자란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표준이 엄마 방식대로 엄마 방식대로 역할을 했는 것이 어떤 표준 이하일 경우에 발달의 기준 표준 이하일 경우에 내 아이는 표준 이하로 자라야 돼요. 그러나 내 방식이 표준보다 높아지면 표준 이상으로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기준의 표준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발달에 대한 기준은 지금부터 강의한 내용들이 다 기준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는 대로 아이는 적극적으로 더 훌륭한 친구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이 말씀마저도 개인차, 왜 유전 요소가 또 있다 보니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서 개인별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표준만 말씀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한 특성들에 대해서 발달 특성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 대상자 아이를 분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컨설팅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발달 심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재 중에 하나가 발달
심리학입니다. 그 발달 심리학이 바로 이 발달, 생애 주기별로 발달에 대한 특성들을 쭉 설명해 놓은 네, 내 기준이 아니고 일반 기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발달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네. 전체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발달하느냐. 태어나는 순간,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천국에 있다가 어디로 떨어졌죠? 지옥으로 떨어졌죠. 네.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죠. 자, 이 아이의 아직까지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하겠지만 태어나는 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아이는 어떤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교육 환경이 이제 유전은 이미 생성됐고, 그죠? 발달을 봤을 때 유전은 생성됐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무슨 환경이 주위 교육 생태 환경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런 게 따라서 이 역할에 따라서 아이는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 또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을 교과서에 담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론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론은 표준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태어나는 순간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가정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태어나는 순간 뭘 느낄까요? 온도. 네? 온도. 온도. 네, 또. 네. 불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태어나는 순간 아이는 불안합니다. 지옥이. 천국은 불안이 없는 곳이 천국이고 이 폐대 속에 있을 적에는 전혀 불안함이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아이 보고 불안한지 않아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순간 아이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꼬꼬다 할 때까지 불안 심리는 인간은 불안 심리는 지속됩니다. 그걸 얼마나 감소시키느냐의 문제이죠. 불안은 안고 갑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해결하고 가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네. 이 불안을.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불안에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부모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시면은 이걸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맞습니까? 아까 불안이라고 하셨는데 아이 키울 적에 태어나는 순간 불안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 심리상담 배우면서 저도 배운 거예요. 아, 지금 그러셨나요? 네.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불안하기 때문에 외침이 울음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말로 표현할 줄도 모릅니다. 그게 울음이에요. 예. 여러분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하죠? 예. 안아주죠. 꼭 안아주면은 울음을 멈춥니다. 내가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 불안한 존재가 불안한 인간이 최초로 자주 이제 한 달 되면은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면서 최초로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의 발달은요 서서히 한 달간은 있다가 서서히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비연속성 아까 기억나시나요? 한 달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러다가 보이고 들리거든요. 보이고 들립니다. 그때 보이는 것이 뭐만 보일까요? 엄마 알기까지는 아직까지 세월이 한참 지나야 되고요. 그냥 물체만 직선적으로 거의 보여요. 옆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거 직선적으로. 점점점 그 시야를 보는 시야를 넓혀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지, 지식, 지혜, 도 처음에는 직선만 보다가 점점점 시각을 넓혀가는 것이 여러분 지식의 지평을 넓히다라는 말이 있죠. 뭘까요? 이걸 자꾸 넓혀가는 걸 말해요. 인간은 이걸 자꾸 넓혀가면서 발달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게 들립니다. 들리는데 이 들리는 것이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 했는 만큼요 본 것을 언어로 부호화해가지고 언어로 만들어서 여기 개념을 만듭니다. 그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을 보이는 물체를 해석을 해서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 일치된 정보가 내 속에 개념으로 인지된, 이걸 인지라고 하는데요.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아는 것이 많다라고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차츰차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눈을 떠서 보는 순간 직선만 보입니다. 점점점 넓혀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 처음에 볼 적에 위에 뭐죠? 달아놓죠. 소리도 들리게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뭘 가르치느냐? 뭘 가르칠까요? 사물의 이름, 명사를 가르칩니다. 사물의 이름. 근데 인간은 이 명사, 사물의 이름과 그걸 언어로 말하는 어떤 문화권에 있는가에 따라서 언어로 말하는 그 사물을 언어로 말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집어넣죠. 머릿속에.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문화권에 사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물체지만은 이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고 그걸 언어를 어떤 언어로 들리는가에 따라서 익숙해지면서 고착시키죠. 그래서 그 언어가 드디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은 언어 발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보고 듣고 하는 거 놔두고요. 놔두고 그건 기본이라고 하고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언어 발달은 인간의 지능 발달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 발달을 시키겠다. 언어를 발달시켜야 됩니다. 예. 자,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할 텐데요. 자, 태어나는 순간 마주 보는데 그때부터 난 네 엄마야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알지도 못하고요. 예, 다른 엄마가 이모가 안아줘도 엄마이고요. 다른 아빠가 안아줘도 엄마이고요. 뭐 어찌됐든 예, 누구와 마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불안한 사람이 뭘 하고 싶을까요? 도움을 받고 싶고 붙잡고 싶고 지속적으로 붙잡고 싶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직 나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태어나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있긴 있지만 아직 아이덴티티는 없습니다. 생겨나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건데 점점점 알아져 가는 거거든요. 예, 점점점 알아져 가는데 누구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와 마주보기라고 했습니다. 나는 언제 생기느냐? 여기 있잖아. 한참 나중입니다. 그죠? 자,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너로부터 시작한다. 너가 누구죠? 엄마입니다. 주양육자. 그러니까 주양육자와 마주보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너와 마주보기 할 적에 언어, 지능, 정서, 상상력, 사고력, 지각들이 발달되어 간다. 이 너 속에는 주양육도 있겠지만 다양한 지각적인 대상물도 있습니다. 환경,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너 태어난 아이의 너가 누구냐? 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 주양육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는 모습이 정해진다. 예, 근데 바로 나일까요? 아닙니다. 너와 하면서 너의 복수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인간은 스스로 나이고 싶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탈출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으냐? 우리와 함께. 이게 이제 사회 정서가 만들어지는 시기인데요. 사회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유아는 태어나서 가정에서 양육되다가 어디로 가야 되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갔죠. 그럼 어린이집 유치원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 어린이집 유치원 안 가도 충분히 그 환경 만들어줘도 됩니다.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얘기여서 다른 시간이나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학교입니다. 예,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입니다. 여기서 뭘 배우느냐? 사전에 여기서 다양한 공감 능력이나 소통하는 능력, 상호 주관하는 것을 너와 마주보기를 잘 했을 적에 여기서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거든요. 공감하기, 소통하기, 상호 주관성. 그래서 학교 문활동에는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토론과 협력과 배려를 배우는 겁니다. 배려는 이제 도덕심인데요. 예, 이것을 함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나라는 것을 드디어 우리 속에 진정한 또래와 선후배 간에서 나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함께 있으면서 이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누구를 찾는 거죠? 나란 존재를 드디어 찾는 거죠. 그래서 나 이제 혼자 되겠다. 그리고 인간은 결혼해서 평생을 혼자 사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나라는 존재가 되기 전까지 너와 우리인데 우리는 어디에 많은 방점을 주고 있느냐? 이 부분은 거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예, 부모 교육 역할이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뭘까요? 여기입니다. 영유아 아동기까지를 어떻게 역할을 해주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너와 마주보기를 위하여서 인간은 어떻게 발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자,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